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은 바이렉스의 김승엽 대표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주제는 AI 검사랑은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머신 비전 전반에 걸쳐서 고해상도, 대면적, 그런 고정밀 검사에 좀 특화된 솔루션을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지금부터 CIS 카메라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크게, CIS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라인 스캔 카메라와 동일한 컨셉이기 때문에, 라인 스캔 카메라의 컨셉에서부터 2.5D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카메라까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라인 스캔 카메라에 대한 기본적인 간략한 개념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지를 찰상하는 방식에는 크게 라인 스캔과 에어리어 스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라인 스캔 카메라 방식은 1차원의 픽셀의 이미지를 합성해서 2차원의 이미지를 얻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어 스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찰상으로 해서 2차원의 면적의 이미지를 찍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찰상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라인 스캔 카메라는 대면적 검사나 그리고 연속적인 대상체 그리고 필름이나 종이 등의 연속적으로 흐르는 검사 대상체에 특화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라인 스캔 카메라는 이제 무빙하는 스테이지와 모터와 또 동기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치가 조금 복잡하고 그 다음에 비용 또한 비용 또한 좀 더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라인 스캔 카메라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구성 하드웨어들이 있는데요. 카메라, 렌즈 경통, 그 다음에 또 조명 컨트롤할 수 있는 조명 컨트롤러, 그 다음에 또 이미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 그래버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PC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 스캔 카메라는 물체가 흐르는 모터와 싱크를 맞춰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엔코더 시그널과 또한 트리거 분배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1차원의 라인으로 이미지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센서의 광축과 조명의 광축을 이제 맞춰야 하는 어떤 기구적인 작업의 복잡도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면적으로 라인 스캔 카메라를 이제 활용할 때 여러 가지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림과 같이 높이 방향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여러 대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사이사이에 이제 오버랩 구간을 주게 되는데 이 오버랩 구간도 이미지 스티칭을 이제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진동에 취약해서 영상 왜곡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면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렌즈의 저배율로 인해서 영상에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영상도 이미지 보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정 작업이 들어가서 CPU의 부하를 이제 증가시키게 돼서 고성능의 PC를 이제 써야 되는 코스트의 증가의 부담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조명이 피사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센서로 광이 균일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사체에 있는 미세한 어떤 작은 그런 정보를 센서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좀 미세한 결함을 검출하는 데에는 좀 부족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조명이 이제 길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이미지 포인트에서 밝기 차이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폼 하지 않은 그런 영상을 이제 얻을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전반적인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 간의 어떤 틸트도 보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마다의 포커싱 편차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작업자가 작업을 해야 하는 시간이 매우 많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관점에서도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그 CIS 카메라 광학계와 그 다음에 라인스캔 카메라 비교해 놓은 광학계인데요. 높이 공간으로 봤을 때 라인스캔 광학계는 대략적으로 900mm 정도의 높이가 필요하고 CIS 카메라 썼을 때에는 그의 3분의 1 정도인 300mm 정도가 필요한데요. 우측에 있는 그 사진은 제가 실제로 그 사용하는 CIS 카메라의 도면을 갖고 왔는데요. 카메라의 어떤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그 워킹 디스턴스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한 120mm 정도 사이즈면 충분히 그 카메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CIS 카메라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CIS 카메라의 구조인데요. 네, CIS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 센서 아래 로드 렌즈가 부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안에 조명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트 이미지 센서라는 말은 센서와 렌즈와 조명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CIS 카메라가 컴팩트하게 카메라를 설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로드 렌즈 때문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레디언트 인덱스 렌즈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그 원기둥의 형태의 로드 렌즈를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묶어서 배열하는 렌즈가 로드 렌즈 어레이 또는 SLA 렌즈라고 합니다. 예. 이런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그 피사체를 맞고 광이 센서로 올라갈 때 광이 꺾이지 않고 최대한 수직하게 광이 센서에 도달하기 때문에 초점거리가 짧고 워킹 디스턴스가 짧은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카메라를 설계할 때 매우 그 지축 방향으로 컴팩트하게 카메라를 설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카메라입니다. 예, 그래서 또한 빛이 수직으로 그 센서에 도달하기 때문에 광학적인 왜곡이 거의 0%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그 별도의 그 초점 거리 조절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라인 스캔 광학계에도 초점 거리 고정인 제품도 있겠지만 초점 거리를 또 이제 맞춰줘야 되는 제품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 스캔 글라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광학적인 왜곡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그 렌즈 중심부에서 사이드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지는 경향이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이 CIS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전체 그 포인트에서 왜곡이 없고 동일한 포커스를 이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 광학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CIS의 어떤 강점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CIS 광학계는 일체형 구성이고 물론 디팩의 종류에 따라서 내부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특수한 외부 조명을 사용할 수도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협소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 협소한 공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장비 설계 관점에서 본다면 장비의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강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구적으로 카메라가 그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셋업이 편리하고 유지 보수가 매우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면적 검사를 할 때는 라인 스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를 이어 붙여야 되는데 이 CIS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이어 붙여서 카메라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검사 폭의 확장성에서도 매우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CIS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는 최소는 84마이크로에서 높게는 3.5마이크로까지 제품이 나와 있고요. 예, 다음은 실제 그 CIS가 설치된 장비 사례를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원통 커팅 머신 장비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 커팅 머신 사이사이에 CIS 카메라를 설치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기존에는 이 장비 제조사에서 어떤 검사의 니즈가 있었지만 라인스캔 카메라를 쓴다면 장비 구조 전체를 많이 변경해야 되는 포인트 때문에 적용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CIS 카메라가 출시된 이후에는 저런 협소한 공간에 CIS 카메라 설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점을 취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일단 장비 설계를 전혀 바꾸지 않고 원래 있던 장비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고속의 검사에서도 CIS 카메라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고해상도 고속 검사를 가능케 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아까 전 페이지에서 측면 사진을 저희가 찍어 왔고요. 측면에도 보시면 좌우 공간이 이제 많이 없는데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예, 다음은 CIS 카메라로 인해서 공정 수율 개선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특정 자재를 생산하는 공정 장비의 모습인데요. 예, 저렇게 공정 장비 사이사이에다가 CIS 카메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정 라인에 가보면 공정과 공정 장비 사이에는 공간이 매우 크지 않는데, 또 어떤 별도의 어떤 기구적인 걸 설치를 하기에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CIS 카메라를 활용하게 되면 공정 사이사이에 저렇게 카메라 설치를 할 수 있어서 어떤 공정 장비에서 결함이 많이 나오는지를 분석해서 공정 전체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지금 특정 회사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양산에 돌고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2차 전지 공정 장비 중에 하나인 와인딩 머신 장비 사진인데요. 이 와인딩 장비 회사에서는 기존의 라인스캔 광학기를 사용했을 때에는 장비 사이즈가 굉장히 컸는데, 이런 CIS 카메라를 적용하면서 장비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독일 같은 데 장비 수출할 때는 장비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 사이즈의 어떤 축소와 그로 인해서 단가도 많이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또 CIS 카메라의 장점이 왜곡이 이제 거의 없다는 것인데요. 위에 보이는 사진은 라인스캔 카메라 3개로 이제 이미지를 찍은 거고, 라인스캔 카메라의 어떤 광학적인 렌즈 특성상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미지 보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단에 보이시는 CIS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역에서 왜곡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별도의 이미지 보정이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고정밀 측정 검사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사내에서 체크보드 형식의 어떤 타겟을 찍어 보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이미지에 걸쳐서 왜곡이 이제 거의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인시넥스의 CIS 카메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CIS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300dpi부터 7200dpi까지 잠시 좀 참고 사항으로 DPI를 픽셀 분해로 환산했을 때 300dpi는 84마이크로, 그 다음에 7200dpi는 3.5마이크로 정도가 되게 됩니다. 지금 검사 실제 환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DPI 같은 경우에는 600dpi, 900, 1800 그리고 3600dpi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고해상도 같은 CIS 카메라는 또 향후에 출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 DPI마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폭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최소 50mm에서 최대한 1500mm까지 길이를 제작할 수 있고요. 이것보다 더 긴 길이는 커스텀으로 또 설계 제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라인스캔 시모스 고속 센서를 탑재한 CIS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고속의 어떤 검사 니즈에 맞는 빠른 CIS 카메라도 보유하고 있고 라인 레이트는 최대한 160kHz까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인스센스에는 그 CIS 카메라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이시는 스캐너에 많이 사용되는 전통 CIS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라인스캔 시모스 센서를 탑재해서 센서를 이어붙여서 만든 시모스 기반의 CIS 센서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통 CIS 센서는 대면적 검사를 대응할 때 센서를 여러 개 이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센서와 센서 사이에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갭은 물리적으로 픽셀이 이제 없는 공간이고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보정하기 위해선 임의의 또 그런 그레이 밸류 값을 채워줘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세로줄이 생길 수 있고 전체 유니포미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의 그 라인스캔 시모스 기반의 CIS 센서 같은 경우에는 픽셀을 지그재그로 배치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센서와 센서 사이에 갭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전통 CIS 센서보다 좀 더 우수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 CIS 센서는 스캐너에 이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고해상도 고속 검사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 사양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시모스 CIS 센서를 채택하게 되면 고속 그리고 고해상도 검사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지그재그 배열로 센서를 배치해서 센서와 센서 사이에 갭이 전혀 없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미지는 화이트 타겟을 찍어본 이미지입니다. 600dpi 기준으로 해서 전통 CIS 센서와 전통 CIS 센서의 이미지를 찍어보았는데, 왼쪽에 보이는 그 이미지처럼 이미지의 세로줄이 보이거나 유니폼미티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인스센스사에서는 같은 이런 600dpi 전통 CIS 센서를 사용하더라도 이미지 보정 기술이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세로줄이나 유니포미티 이슈 없이 좀 더 깔끔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CIS의 어떤 태생적인 특성 때문에 센서와 센서 사이에 어떤 그 감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플랫 필드 커렉션, 이미지 커렉션 보정 기술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그 지그재그로 센서를 만들다 보면 이미지상의 어떤 단차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그 미스얼라이먼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이런 보정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 보정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산업 현장에서 센서와 인간의 전압 값이 일정하지 않으면 또 유니포미티가 무너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인스센스 회사는 이런 소프트웨어 역량이 매우 우수하고 또 하드웨어 설계를 잘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CIS 카메라를 만들고 시장에 내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세계 최초로 분해능 7마이크로에 준하는 3600dpi CIS 카메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현존하는 CIS 카메라 중에서 가장 고해상도인 그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픽셀 분해능은 7마이크로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폭은 50mm부터 1476mm까지 가능하고, 워킹 디스턴스는 15mm까지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 10기가 인터페이스로 나와 있는데, 향후에는 조금 더 고속 검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40기가 인터페이스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와 컬러 둘 다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명도 내부 조명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내부 조명을 쓰시지 않고 외부 조명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좀 3600dpi의 해상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웨이퍼 표면을 찍어 보았는데요. 위에서부터 600dpi, 900dpi, 제일 하단이 1600dpi를 보시면 되고, 그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더 선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처럼 기존의 라인 스캔 카메라로 가능했던 검사를 이제는 그 고해상도 CIS 카메라로 이제 검사가 가능한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반도체 산업에서도 CIS를 좀 많이 검토하고 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정말 CIS 카메라가 라인 스캔 광학기에 비해서 얼마나 그 성능을 갖고 있는지 저희 사내에서 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예. 라인 스캔 7마이크로 보내는 광학계랑 3600 dpi CIS 카메라를 MTF 타겟에서 찍어서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그런 그 공간 주파수, 고주파수 MTF 관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세한 패턴을 구분을 잘 하는가의 어떤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척도에서는 라인 스캔 카메라가 조금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줬고, 저주파수 MTF 관점, 얼마나 그 엣지가 샤프한가 관점에서는 그 CIS와 라인 스캔 그 사이드에서의 성능이 거의 동등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왜곡 같은 경우에는 CIS 카메라는 저희가 측정을 해봤을 때 전체 포인트에서 왜곡이 거의 0%에 가까웠고, 그 다음에 라인 스캔 카메라는 중앙에서는 0%였지만 사이드로 갈수록 왜곡이 한 0.3% 정도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험 결과를 토대로 좀 해석을 해보았는데, 3600 dpi 카메라는 저주파수 MTF의 어떤 강점이 있어서 어떤 이물이나 표면 검사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측정 검사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내렸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MTF 성능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센서보다는 렌즈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로드 렌즈를 제조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도 지금 개발 R&D 방향성을 더 고해상도에 충족할 수 있는 렌즈를 개발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성능보다 조금 더 우수한 성능의 렌즈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조만간 라인 스캔 7마이크로 정도의 어떤 성능을 따라잡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컬러 CIS 카메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컬러 CIS 카메라가 컬러 정합성이 매우 이제 우수한 것이 강점인데요. 이미지에서 보시면 저희가 컬러 타겟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인 스캔 카메라에서 제일 컬러 정합성이 우수한 어떤 3CMOS급의 라인 스캔 카메라를 비교해 봤을 때 컬러 타겟을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가 이제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기존에 그냥 일반 라인 스캔 카메라로 컬러 타겟을 찍었을 때에는 컬러 카메라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인 크로스토크가 있기 때문에 컬러 정합성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예, 그 왼쪽 상단의 그 파장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CIS 카메라에 탑재된 컬러 센서도 그 RGB 파장 간의 크로스톡이 존재하거든요. 예. 근데 이 CIS 카메라는 로드 렌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광이 수직으로 센서에 도달하기 때문에 크로스톡이 이제 거의 없고 센서가 설계된 스펙트럼을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카메라가 CIS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 크로스토크의 어떤 현상을 이미지화 해보았는데요. 왼쪽은 그 CIS 카메라가 이제 RGB 필터로 RGB 파장에 맞게 센서에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일반 라인 스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광이 RGB 센서에 도달할 때 약간의 굴절과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적절한 포인트에 광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크로스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크로스톡 때문에 컬러 정합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예, 또한 그 CIS 카메라는 이런 특성 때문에 색소차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컬러 그 CIS 검사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그 PCB 검사에서도 컬러 카메라, CIS 카메라를 많이 검토하고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컬러 카메라는 라인업은 지금 300 dpi에서 3600 dpi까지 나와 있고요.
조금 더 고속 검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센스 메이커사에서는 40기가 인터페이스를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5D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CIS 카메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5D 검사 같은 경우에는 3D 카메라처럼 그 뎁스, 높이 정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축 방향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 있는 디펙의 유무를 검출하는 광학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 라인 스캔 카메라와 그 포토메트릭 조명을 그 별도로 사용해서 구현 가능했던 그런 솔루션을 CIS 카메라로 단일 하나로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 포토메트릭 CIS 카메라 정면과 측면 사진을 가져왔고요. 이렇게 CIS 카메라와 포토메트릭 조명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CIS 카메라의 강점인 어떤 그런 협소한 공간에 컴팩트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강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라인 스캔 카메라로 이러한 그 광학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렌즈, 포토메트릭 조명, 또 특수한 조명 컨트롤러, 트리거 분배기, 그리고 포토메트릭 이미지 합성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는데요. 인센스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 없고 2.5D 카메라, CIS 카메라와 인센스 소프트웨어 두 가지만 있으면 기존의 라인 스캔으로 했던 검사 솔루션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포토메트릭 조명은 그 네 가지 방향으로 나오는데요. 그 우측에 동전을 보시면 저렇게 그 45도의 각도로 90도 이상차를 가지고 네 가지 방향에서 조명을 조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존의 일반적인 광학기를 검출하기 힘들었던 그 표면의 어떤 미세한 스크래치, 그 다음에 찍힘, 그 다음에 들뜸 그런 것들을 아주 미세한 정보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광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2000년대에서 사용되는 파우치형 배터리 샘플을 2.5D 포토메트릭 CIS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표면에 이런 스크래치들이 더 도드라지게 보여서 좀 더 컨트라스트를 높여서 검출력을 높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덴트나 그 들뜸 같은 경우도 일반 광학기로는 좀 대비차가 크지 않는데 방향성이 있는 이런 덴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각도에서 빛을 조소하기 때문에 조금 더 대비차를 높게 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그 크기별로 덴트를 찍어 봤는데요. 조금 그 미세한 덴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도드라지게 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CIS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그 피사체와 가깝기 때문에 미세한 어떤 그런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포토메트릭 조명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존의 광학기보다 그런 미세한 어떤 방향성에 있는 디펙들에 대해서 검출력이 우수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